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열처리 노트의 열처리 힌트, 연마 불량, 기타 의예인데요. 연마 불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마가 특히 심했던 예인데요. 실내 18번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름 담금률용 망간 공구강제형에 나타난 연마균열이다. 이렇게 되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막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막 연마가 균열이 발생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힌트 보시면 이의 연마균열은 구갑상 또는 망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연마가 특히 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결론을 보시면 연마균열은 연마의 연마면의 내부 응력, 인터널 스트레스가 발생되고 이것이 담금질을 했을 때의 응력과 합성되어 이상한 스트레스로 되어 결국 균열까지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연마에 의해서 인장, 텐션을 발생하고요. 근데 이것은 연마의 열에 의해 팽창되고 이것이 연삭되어지기 때문에 냉각이 되면 텐션 인장으로 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죠. 복잡한데 이렇게 연마에서 인장 응력이 안 좋은 거죠. 나쁜 거죠. 압축은 좋은 거고요. 인장이 생기고요. 게다가 연마 열에 의한 조직 변화가 다시 인장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어떤 연마에 의해서 조직과 그다음에 팽창, 수축에 대한 운도와 팽창에 대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따라서 설명을 일단 보시면요. 따라서 담금질 온도가 너무 높은 것 또는 담금질 방치, 담금질 후 뜨임하지 않은 것을 그라인더 연마를 할 때 연마균열은 발생되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뜨임하지 않은 공구를 연마할 때는 반드시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연마균열이 발생된다. 이것은 담금질 방치의 것은 연마열에 의한 조직 변화가 현저하고 텐션을 발생하는 것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즉 담금질 방치 공구는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팽창된 상태에 있지만 마르텐사이트는 탄소가 C축에 세로축에 들어가서 팽창이 되어 있잖아요. 팽창 유틸림된 상태에 있지만 이것을 가열하면 그림 5와 같이 우선 100도씨에서 제1차의 수축이 발생되고 이어서 270도 정도에서 제2차의 수축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림인데요. 처음에 담금질에서 마르텐사이트 스타트죠. 스타트부터 피니시까지 팽창이 됩니다. 팽창이 됐다가 온도 올라가면 온도에 따라서 팽창이 같이 되겠죠. 되다가 갑자기 수축이 됩니다. 여기서 수축. 그러니까 팽창되다가 수축되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균열이 발생되고 1차 담금질 균열 270도에 다시 수축이 됩니다. 2차 담금질 균열 이렇게 되는데 100도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알파 마르텐사이트가 베타 마르텐사이트로 그러니까 전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엡실론 탄화물이라고요. 엡실론 탄화물이 발생되면서 약 10%가 엡실론 탄화 발생돼서 마르텐사이트 100% 중에서 10% 정도 탄소가 빠져 C가 방출되면서 엡실론 탄화를 만든다. 그 알파 마르텐사이트가 베타 마르텐사이트라고 그러고요. 270도에서는 3단계다 보니까 마르텐사이트가 트루스타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BCT가 BCC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수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축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담금질 방치의 것을 연마하면 연마열에 의해서 표면만이 100도씨 또는 심한 발열에 의해서 300도씨가 되면 조직 변화에 근거하여 수축을 일으키고 연마열을 받지 않은 내부 일어나여 현저한 텐션을 받는 것으로 되어 결국 균열을 발생시키게 된다. 내부는 늘어나 있는데 표면만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결국 표면이 내부 힘에 의해서 지는 거죠. 지는 거에서 그래서 균열이 발생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마균열이고 전자 100도씨의 경우를 제1종 연마균열, 후자의 경우를 제2종 연마균열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제1종 연마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마 전에 미리 120에서 150도로 뜨임에 두는 것이 좋고요. 제2종 연마균열은 300도씨로 뜨임에 두면 좋다. 어떻게 하든 담금질 방치 것을 연마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연마균열은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것, 탄화물이 망상으로 석출되어 있는 것,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많은 것 등에서 나타나고요. 하이스 고속도강 하이스는 1회 뜨임의 것에 발생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2회 뜨임을 한 다음 연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이스는 일반적으로 경도가 60이 이상 되는 것은 연마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재질적으로는 고크롬강, 고텅스텐강의 연마균열이 발생되기 쉽다. 연마균열은 연마가 심하지 않을 때는 연마 방향과 직각의 평서로 나타나고 연마가 심해짐에 따라서 망상균열이 되어 결국에는 딱지 모양이 된다. 균열의 깊이는 얕고 대략 0.3mm 이하로 나타나고요. 연마균열을 검출해 보기 위해서는 연마 후에 20에서 50% 소산수 또는
50% 초선 알코올 용액에서 5분 정도 에칭하면 검출할 수 있고요. 또한 연마균열을 일으키지 않기까지 해도 연마면은 상당히 큰 인장 스트레스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되면 시효균열,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을 일으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황동 제품이 방치균열을 일으키는 것과 시효균열이죠. 동일하다. 이것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연마면을 항산 15% 물에서 수분간 에칭을 하든지 또는 염산 50% 온수 80도에서 30분간 에칭하면 좋다. 스트레스가 잔존했으면 수소 취하를 일으켜서 에칭 크랙 부식균열이 나타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상과 같이 연마면은 많든 적든 텐션 스트레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해서는 연마 후에 150에서 200도씨에 1시간, 하에서는 550도 하는데 저온 뜨임을 하여서 연마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고요. 연마균열이 일으킨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균열이 진행돼 결국엔 파손이 일기 때문에 사용기 전에 이것을 구제하지 않으면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부드럽게 하는데 입자가 조대한 지석으로 천천히 약간씩 연마 깊이는 약 0.07mm 정도씩 연마에서 제거하는 것이 좋다. 단 이것은 열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공구의 경우이고요. 고온 담금질한 것에 대해 나타난 연마균열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